움직이란 말이다. 이 빌어먹을 돌덩이야. 도시의 밤은 언제나처럼 네온사인 불빛으로 어지럽게 번들거렸고 그 현란함 뒤편의 그늘진 골목에서는 저마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철웅이라는 사내도 있었죠. 그의 이름 앞에는 건달이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20살 무렵 가진 것이라곤 젊은 혈기와 주먹뿐이었던 그는 막막한 현실을 벗어나려 뒷골목에 발을 들였고 그 후 그의 삶은 돌아갈 길 없는 잿빛으로 물들고 말았어요. 그 세계는 힘이 곧 법이고 양육강식이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박철웅은 스스로를 단단한 강철처럼 만들어야만 했지요. 여린 속정이나 눈물 따위는 생존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긁히고 터지는 것이 일상이었고 때로는 피를 보며 싸워야 하는 날들도 부지기수였죠. 그런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지우고 위장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 대신 냉소적인 비웃음을, 슬픔의 눈물 대신 분노의 표정을 얼굴에 새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상대방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다문 입술은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드러냈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하거나 혹은 경멸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단단한 껍질 속 여린 속내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어쩌면 철웅 자신조차도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따스했던 기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까마득히 오래전 기억의 저편 희미한 풍경 속에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홀로 그를 키우셨던 어머니. 비록 살림은 늘 팍팍했지만 저녁 무렵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향기였죠. 고된 하루 일과에 지쳐 파리한 얼굴이었지만 어린 아들 철웅을 보며 엷게 짓던 어머니의 미소는 그의 어두웠던 유년 시절을 비추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무력이 그림자처럼 드리운 동네 환경 속에서 철웅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세상의 거친 면과 마주해야 했어요. 왜소한 체격 탓에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였고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꼬리를 물고 더 큰 거짓말로 이어졌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도 아픈 회초리도 그의 비뚤어진 마음을 온전히 돌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그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소위 노는 형들과 어울려 다니던 19살 때 찾아왔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걷잡을 수 없는 패싸움으로 번졌고 그 와중에 상대방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했지만 홀어머니께 차마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죠. 어머니가 가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겠다며 어렵게 모아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돈뭉치. 그는 죄책감에 떨면서도 그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간신히 합의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상했던 분노나 원망 대신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어려 있었지요. 철웅은 차마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어 그대로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와 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철웅은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자괴감,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분노가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이끌었지요. 그는 어머니의 소식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쩌다 고향 친구를 통해 어머니가 몸져 누우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도 차마 찾아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루하고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슬픔 가득한 눈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면과 도피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차갑고 짧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부고였죠. 그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장례식장 앞까지 갔지만 끝내 조문조차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죄책감과 염치 없음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불효자. 그것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박철웅에게 남은 유일한 이름표였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그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마치 스스로를 벌죽이라도 하듯 더욱 거칠게 살았습니다. 밤이면 독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마셨고, 사소한 시비에도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기를 품었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갔죠.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후회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과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하는 순간 단단하게 쌓아 올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던 그의 가슴에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염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싸움과 배신, 술로 지새우는 공허한 밤들, 이 지긋지긋한 밑바닥 인생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문득 숨막히는 이 도시를,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딱히 정해둔 목적지는 없었죠. 그저 사람이 없는 곳, 아주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무작정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 그의 차는 어느 이름 모를 한적한 산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등산객들의 말끔한 차림과는 동떨어진 구겨진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 박철웅의 모습은 푸르른 산의 정취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보아도 그의 마음속 짙은 먹구름은 쉬이 거치지 않았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렇다고 딱히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중력에 이끌리듯 터벅터벅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이 한낮의 햇살을 가려 산길은 다소 어둑했고 간간히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만이
땀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릴 뿐이었죠. 얼마나 올랐을까요? 등산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귓가에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고통을 참는 듯한 짐승의 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 버둥거리며 몸부림치는 소리 같기도 했죠. 호기심보다는 귀찮음과 짜증이 먼저 치밀었습니다. 아, 씨 또 뭐야. 귀찮게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철웅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실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직채만한 거대한 바위 아래 시커멓고 거대한 무언가가 깔려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구렁이였습니다. 어른 허벅지보다 굵어 보이는 몸통은 어림잡아 1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검은 비늘은 윤기를 잃고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요. 그 압도적인 크기와 기묘하고 영험하기까지 한 분위기에 철웅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구렁이는 몸통 중간 부분이 거대한 바위에 짓눌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거대한 몸을 뒤틀 때마다 바위 아래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고, 비늘이 바위에 쓸리는 고통스러운 마찰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웅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했죠. 그는 냉정하게 외면하고 돌아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고단한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알 수 없는 미물 따위에게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심하게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위에 깔린 구렁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렸고 우연히 철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저 혐오스러운 파충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검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생존 본능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살고 싶다는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너머에는 너무나도 짙고 깊은 슬픔과 체념의 빛깔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홀로 감내해 온 듯한 그 눈빛. 철웅은 순간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흐릿한 거울 속에서 마주치곤 하던 자기 자신의 공허한 눈빛과,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가슴에 박혀버린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머니의 슬픈 눈빛과 어딘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철웅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평생 외면하고 도망치기만 했던 연민이라는 감정이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그의 발치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듯한, 혹은 폭풍 후에 부러진 듯한 굵은 나뭇가지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그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묵직했죠. 젠장할 그는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처량한 구렁이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욕설을 낮게 뱉으며 다시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뭇가지를 바위와 땅 사이의 좁은 틈에 쑤셔넣고 지렛대 삼아온 힘을 다해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뒷골목 생활로 다져진 그의 팔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바위는 그의 힘을 비웃기라도 하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의 근육과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시 한번 나뭇가지를 밀어붙였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눈으로 흘러들어갔지만 그는 손등으로 거칠게 땀을 훔쳐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란 말이다. 이 빌어먹을 돌덩이야. 그의 울분에 찬 고함 소리가 인적 없는 깊은 산중에 메아리 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팔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그것도 혐오스러운 미물을 위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힘을 써본 적이 있었던가요? 어쩌면 그는 지금 거대한 바위에 깔린 구렁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처럼 무겁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로부터 스스로를 들어 올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그의 온 힘이 실린 나뭇가지 끝에서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거대한 구렁이가 몸을 빼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구렁이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꿈틀거렸고 마침내 지긋지긋한 바위 밑에서 상처투성이의 몸을 완전히 빼낼 수 있었습니다. 몸통 곳곳에는 바위에 짓눌려 벗겨진 비늘과 핏자국이 선명했지만 구렁이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구렁이는 그러나 곧바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몸을 천천히 이끌고 오히려 철웅에게 다가왔습니다. 철웅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경계했지만 구렁이에게서는 어떤 적이도 느껴지지 않았죠. 구렁이는 그의 발치에 잠시 커다란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기묘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아주 깊고 고요한 눈으로 철웅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나 고통 대신 마치 인간의 것처럼 느껴지는 고마움과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그 눈동자 안에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아주 잠시 동안의 깊은 정적. 구렁이는 이내 스르르 소리 없이 몸을 돌려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숲속 깊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철웅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탄력감이 몰려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방금 전에 일어난 비현실적인 사건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한 거지? 왜 그랬을까? 평소에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어떤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종류의 뿌듯함 혹은 기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는 땀에 젖은 얼굴을 거친 손등으로 훔쳐내며 구렁이가 사라진 텅 빈 숲속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경험 이후 산에서 내려온 철웅의 삶에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을 배회했고 쓰디쓴 소주의 의지에 잠 못 드는 밤을 견뎌내곤 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강표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듯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그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고 희미한 영상들의 파편이었어요.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듯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낡은 마루의 감촉, 귓가에 나지막이 맴도는 다정하고 그리운 목소리 꿈에서 깨어나면 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아쉬움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파편 같던 꿈들은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풍경으로 이어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아주 어릴 적 살았던, 이제는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진 낡은 시골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고 한쪽 담장에는 노랗고 탐스러운 호박 넝쿨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이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있는 작고 아담한 뒷모습. 그가 세상에서 가장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철웅의 기억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병색 완연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이전, 그가 아직 세상의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처럼 젊고 건강하며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으며 무언가를 정성껏 끓이고 계셨어요. 콧가를 간지럽히는 구수하고 칼칼한 냄새. 아, 그것은 철웅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세상 어떤 진수성찬과도 바꿀 수 없었던 바로 그 맛, 어머니표 김치찌개였습니다. 철웅은 차마 마당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낡은 대문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어머니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죠. 수십 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하고 애타게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걸린 듯 차마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불효자식이 어찌 감히 어머니 앞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깊은 죄책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께서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대문 기둥 뒤에 숨어 불안하게 떨고 있는 아들, 철웅을 발견하셨죠. 철웅은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모진 아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실까? 아니면 차갑게 외면하실까? 두려움에 질끈 감았던 눈을 힘겹게 뜨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그가 두려워했던 원망이나 미움 혹은 슬픔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너무나도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 그가 아주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 안겨보았던 바로 그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웅아,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밥 다 되어 간다. 어서 와서 밥 먹고 가야지. 그 평범하고 따뜻한 한마디. 그것은 철웅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쌓여 있던 모든 방어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던 그의 심장이 뜨거운 불길에 녹아내리는 듯 했죠.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 기둥을 붙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렸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다가가 그대로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깨를 거세게 들썩이며 그는 정말 아주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울며 어머니의 빛바랜 치마 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을 뿐이었죠. 그때 어머니께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그의 등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가만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마치 괜찮다, 다 괜찮다 하고 속삭이시는 것처럼요. 철웅은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용서와 위로의 온기가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행복한 시간은 늘 찰나와 같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가슴 벅차고 행복한 순간의 꿈은 아침 안개처럼 희미해졌고 그는 어김없이 자신의 뜨거운 눈물로 축축하게 젖은 베개 위에서 현실로 돌아오곤 했죠.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고독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꿈속에서 받은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꿈속의 만남은 이제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어쩌면 마지막 남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꿈속에서라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그 따스한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 후 철웅의 삶에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술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예전처럼 의미 없이 시비를 걸거나 무력에 휘말리는 일도 피하려고 노력했죠. 밤이 되면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 장소에 나가기라도 하듯 조금은 설레고 경건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꿈속에서 만나는 짧은 순간일지라도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메마른 삶 속에서 다시 살아갈 희미한 이유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의 변화를 눈치챈 동료 건달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내거나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지만 철웅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꿈속의 만남은 그 누구와도 함부로 나눌 수 없는 자신만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성역이었으니까요.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동안 멈춰있던 것만 같았던 그의 심장이 다시금 온기를 되찾으며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꿈속의 만남은
박철웅의 삶에 드리워졌던 짙은 그늘을 조금씩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지 않았고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마시던 독한 술의 양도 현저히 줄었지요. 잠 못 이루던 밤은 이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도끼가 빠진 자리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메우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희망이라는 감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낮 동안에도 종종 꿈속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따스했던 미소, 다정했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등을 토닥여주던 손길까지. 그 기억들은 메마른 그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담비와도 같았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제라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조심스레 해보게 되었어요. 그는 뒷골목 생활을 청산할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꿈속 어머니의 존재는 그에게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꿈속의 평화에도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변화였기에 철웅 자신도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했죠. 언제나 또렷하게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이 어느 날은 살짝 흐릿하게 느껴진다거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던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얼거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늘 마당 가득 풍기던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가 어떤 날은 거의 느껴지지 않기도 했고요. 철웅은 애써 그런 변화들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혹은 꿈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으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꿈속의 햇살은 예전만큼 따스하지 않았고 마당의 호박 넝쿨은 시들어 보였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낡은 사진의 색이 발해가듯이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옅어지고 있는 듯 했죠.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웅은 필사적으로 꿈에 매달렸어요. 잠들기 전 그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예전처럼 선명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는 꿈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제발 예전처럼 돌아와 주세요. 그럴 때마다 꿈속의 어머니는 그저 슬픈 미소만을 지을 뿐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무언가를 체념한 듯 보이기도 했고 혹은 안타까움의 표현 같기도 했죠. 철웅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이 꿈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유일한 위안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낮 동안에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꿈속의 어머니를 붙잡아 두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맛을 떠올리며 서툴게 김치찌개를 끓여보기도 했고 아주 오래전 살았던 동네를 찾아가 먼발치에서 기웃거려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희미해져가는 꿈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꿈과 현실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며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었죠. 그리고 그의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웅은 여느 때처럼 기도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속의 시골집 마당에 도착했죠.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찬란했던 햇살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해질녘처럼 모든 것이 희뿌옇고 어둑했습니다. 마당의 풀들은 모두 시들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람마저 스산하게 불어왔죠. 그리고 부엌 앞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희미해진 모습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거의 반투명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철웅은 다급하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점점 더 모습이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는 거의 울부짖듯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또한 바람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웅아, 이제 정말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안 돼요. 어머니, 가면 안 돼요. 저 아직 어머니께 제대로 용서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시고 제가 너무 늦게 철웅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희미한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슬픈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철웅아, 어미가 자식을 용서 못할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니? 이미 오래전에 다 용서했단다. 정말로 용서가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란다, 아들아. 자신이라고요? 그래. 나는 사실 진짜 내 어머니가 아니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깊은 죄책감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환상이라니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진짜 제 어머니세요. 제가 알아요. 철웅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 뒤편으로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 같기도 했고 혹은 거대한 뱀의 형상 같기도 했죠.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낮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대의 어미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소.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잔상일 뿐. 철웅은 숨을 멈추고 그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저것은 산에서 구해준 그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나는 그대의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양분 삼아 잠시 형상을 빌렸던 것뿐. 그대가 내게 베푼 자비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지. 그대는 가장 간절히 원했던 환상을 보았고 그것으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소. 하지만 환상은 결국 환상일 뿐. 현실을 대신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구렁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철웅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꿈속의 모든 행복과 위안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잔인한 진실. 그가 그토록 매달렸던 어머니의 온기는 결국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
이제 그대의 슬픔은 예전 같지 않소. 스스로 일어설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있지. 그렇기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환상도 힘을 잃어가는 것이오. 이제 그만 과거의 그림자를 놓아주시오. 그대의 어머니께서도 그것을 바라실 겁니다. 진정한 애도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의 희미했던 형상과 그 뒤에 거대한 구렁이 그림자가 함께 서서히 빗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따스했던 시골집 마당도 구수한 찌개 냄새도 어머니의 미소도 모두 사라지고 철웅은 차갑고 황량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안 돼 가지 마세요, 어머니. 그는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철웅은 자신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죠.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잿빛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싸늘한 새벽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꿈속의 온기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꿈속에서 들었던 잔인한 진실이 해일처럼 그의 의식을 덮쳤습니다. 어머니는 환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혹은 구렁이가 보여준 신기루였던 거죠.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위안과 행복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냉혹한 현실. 으흐흑. 그의 입에서 처음에는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내 참을 수 없는 울음으로 변했고 마침내 처절한 통곡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단한 강철 갑옷 속에 겹겹이 숨겨두었던 슬픔과 후회,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잃어버린 어머니를 다시 한번 잃어버린 슬픔에 울었고 덧없는 환상에 매달려 스스로를 기만했던 어리석음에 울었습니다.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온 자신의 공허한 삶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 앞에서 그는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평생 그가 흘리지 못했던 모든 눈물의 총합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흐흐흑 하지만 그의 울음 섞인 절규에 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텅 빈 방 안에는 그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구렁이를 구해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꿈결 같은 위안을 얻었지만 결국 마주하게 된 것은 더욱 깊고 선명해진 상실감과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구렁이가 그에게 준 것은 행복한 환상이 아니라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거울이었던 셈이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동이 트고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무렵 철웅의 울음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의 가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막막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박철웅의 눈에서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짊어지고 이 지독한 고독과 상실감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처럼 불투명했고 슬픔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잿빛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슬픔은 너무나도 깊고 아득해서 보는 이의 마음마저 아리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통곡의 시간이 지나고 텅 빈 방 안에 낯선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을 때 박철웅은 마치 허물처럼 벗어놓은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꿈속의 환상이 산산조각 난 자리는 시리도록 아픈 공허함으로 가득했고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는 납덩이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피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이전처럼 그저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어쩌면 처음으로 가져보는 종류의 의지였습니다. 환상 속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구렁이가 남긴 말들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그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할 때라는 말들. 그것은 잔인한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 가리키는 이정표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먹과 허세로 얼룩졌던 시간들,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불효자로 생을 마감하시게 한 자신의 모습까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남김없이 끄집어내어 아프게 직시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생사를 도려내는 듯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뒷골목의 인연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비웃음과 협박이 뒤따랐지만 그는 예전처럼 주먹으로 맞서는 대신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그의 허름한 자취방에는 건달 시절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다버렸습니다. 번쩍이는 장신구, 날카로운 칼,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걸쳤던 옷가지들까지. 방안이 텅 비어갈수록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죠. 배운 기술도 내세울 경력도 없는 그에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건달이었다는 과거는 숨길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죠.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새벽 인력 시장에서 건설 현장의 자벽부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험하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고 현장을 정리하는 단순한 노동 속에서 그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거친 노동으로 몸은 고단했지만 정당하게 흘린 땀의 대가로 받는 일당은 그에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뿌듯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고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과거의 습관이나 분노와 싸워야 했죠. 밤이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술이나 무력으로 현실을 도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툴지만 꾸준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기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퇴근길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다가가 짐을 들어다 드린다거나 골목길에서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그만해라 하고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는다거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무뚝뚝하고 험악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경계하며 피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철웅은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사 현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힘겹게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고로 아들을 잃고 홀로 손녀를 키우며 살아가고 계셨죠. 철웅은 매일 그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며 말없이 할머니의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식자재를 옮겨주거나 가게 앞을 청소해주거나 가끔은 장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도와드리기도 했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총각, 힘들 텐데 매번 이렇게 도와줘서 어쩌나 고마워.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철웅은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어머니에게 느꼈던 위안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작지만 분명한 온기였죠. 그는 여전히 말이 없고 표정도 딱딱했지만 할머니와 어린 손녀를 대할 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박철웅의 삶이 갑자기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슬픔과 후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죠. 밤이면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과거의 잘못들은 때때로 악몽처럼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슬픔과 죄책감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삼았죠.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지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과거를 겸허히 인정하고 남은 삶 동안 아주 조금씩이라도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죠.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어머니께 그리고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박철웅은 열심히 살아갑니다.